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보다 왜 연락이 오지 않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 순간이, 예전에는 하루 이틀 소식이 없어도 바쁘겠거니 하며 그대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보다 내 하루가 더 중요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기 옆에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 한쪽이 툭 건드려진 채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닐까? 혹시 서운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조용히 쌓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바란 적도 없는데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어느새 기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기대에 더 민감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는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 태도를 노후의 한 방식처럼 조용히 지켜갑니다. 차갑게 선을 긋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남기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두는 지혜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에게 맡기고 자신의 하루는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 그렇게 살아가는 노후는 어쩌면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왜 일본의 시니어들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의 철학이 아니라 삶의 장면 속에서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다른 길 하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하루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도쿄 아사쿠사 센소지 근처의 오래된 골목은 아침이 되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의 시간, 골목은 동네 사람들의 리듬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73세 야마다 켄지 씨는 이 골목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날씨가 좋든 조금 흐리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침 산책은 그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마치면 늘 들르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직원과 굳이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짧은 인사 한마디가 서로에게 익숙합니다. 따뜻한 커피 하나를 들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으면 그의 아침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야마다 씨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소리들. 그 시간 동안 그는 휴대전화를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올지, 오늘은 올지, 내일은 올지,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삶의 중심이 다른 곳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73세 박성우 어르신은 아침을 먹고 식탁을 정리한 뒤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곁에 둡니다. TV를 켜두었지만 소리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가 괜히 신경 쓰입니다. 어제는 오늘은 먼저 전화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는 쪽이 자신인 것 같아 조금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큼은 참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결심은 서서히 흐려집니다. 혹시 정말 바쁜 건 아닐까? 그래도 한 번쯤은. 전화기를 들었다 다시 내려놓는 사이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조금 더 외롭게 만들고 걸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오갔습니다. 야마다 씨와 박 어르신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 이른의 나이, 아침에 혼자 있고 자식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가 흐르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기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서 시작되는 듯합니다. 야마다 씨는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그날의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기대는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박 어르신에게 자식은 여전히 관계의 중심에 가까운 듯합니다. 연락의 유무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고 기다림이 생각보다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대가 놓이는 자리가 노후의 감정을 전혀 다르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기대가 하루의 중심에 놓이면 하루는 자주 흔들리고 기대가 조금 옆으로 비켜나 있으면 하루는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야마다 씨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이유는 그가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가 자기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미리 자리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기대라는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기대가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쉽게 서운함으로 모양을 바꾼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대는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 조금은 보살펴주길 바라는 마음. 그 기대는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는 방향을 바꿉니다. 기대는 미래가 아니라 관계로 향하고 관계는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 변화를 아주 일찍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기대는 상대보다 자신을 먼저 지치게 한다. 이 말에는 체념도 포기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살아본 사람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어느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기대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 마음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늦어지고 약속이 밀리고 사정이 반복되면 기대는 서운함으로 천천히 바뀝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이 과정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미리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서 조용히 옮겨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찾아오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아도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날이 조금 더 밝아지고 오지 않으면 자기 하루를 그대로 지켜냅니다. 이 태도는 무심함이 아니라 훈련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는 노년의 기술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일상에는 이 기술이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두지 않는 습관, 하루 일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지 않는 태도, 기다림이 아닌 리듬으로 하루를 채우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기대를 조금씩 삶의 가장자리로 옮겨놓는 연습처럼 보입니다.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라는 포기와도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침묵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흔들릴 이유를 줄이는 쪽을 택합니다. 기대는 줄이면 사랑이 줄어들 것 같지만 일본의 시니어들은 다르게 느끼는 듯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고마움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연락이 오면 와줘서 고맙고 오지 않아도 괜히 바쁘게 하지 않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방향이 관계를 조금 더 오래 살려둡니다. 일본의 노후 관계는 뜨겁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쉽게 닳지 않습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주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자식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하루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 시니어들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이유는 외로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이 마음을 망치지 않도록 미리 다루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대신 자기 하루를 조금 더 단정하게 세워두는 선택. 그 선택이 노후의 감정을 지나치게 요동치지 않게 붙잡아주는 듯합니다. 이제 이 태도가 실제 삶의 장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하루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오사카 남바의 작은 식당.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골목 안쪽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74세 다나카 미치코 씨는 그중 한 식당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옵니다. 늘 앉는 자리인 벽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인과 길게 말을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입니다. 다나카 씨는 외투를 벗고 가방을 의자 옆에 두고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는 일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의 마지막 일정에 가깝습니다. 자식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연락은 필요할 때만 옵니다. 그 사실을 다나카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서운함도 애써 웃는 기색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받아들인 사실을 말하듯 담담합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그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연락을 굳이 눈앞에 두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안은 하루를 정리합니다. 기다림은 그 시간의 일부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 부산 서면의 한 주택가 72의 이정순 어르신은 저녁상을 차립니다. 밥은 이미 다 되었고 국도 식지 않게 불을 줄였습니다. 식탁은 혼자 먹기에는 조금 넓어 보입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손이 멈춥니다. 애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혹시 오늘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연락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자는 마음. 그 마음은 식사를 늦추고 늦어진 식사는 자꾸만 마음을 허하게 만듭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이정순 어르신은 잠시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저녁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혼자 먹는 밥, 조용한 집, 각자의 하루. 하지만 그 저녁을 채우고 있는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다나카 씨에게 저녁은 하루의 마침표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에게 저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다나카 씨에게
자식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고 오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미 다른 축으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반면 이정순 어르신에게 자식은 여전히 삶의 중심에 가까운 듯합니다. 자식의 방문 여부가 식사의 리듬을 바꾸고 연락의 유무가 마음의 온도를 좌우합니다. 이 차이는 사랑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관계의 거리를 어디에 두었는지에서 오는 차이에 가깝습니다. 다나카 씨는 관계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생각하며 같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대와 기다림이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노후의 풍경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다나카 씨의 저녁은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이정순 어르신의 저녁은 누군가를 향해 열려있지만 그만큼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후의 저녁이 어떤 마음 위에 놓일 수 있는지 두 개의 다른 모습을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 이 차이가 왜 일본의 시니어들에게 하나의 태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외로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조금 더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자립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한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만 도움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해두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도움받지 않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젊을 때부터 이 감각을 조금씩 익혀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해보고 정 안 되면 도움을 부르는 방식. 이 습관은 노년에 들어서며 더 또렷해집니다. 자립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 태도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자식에게 쉽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가도록 삶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방문객에 가깝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지 않아도 원망이 남지 않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자식은 항상 미안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자주 찾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숨쉬는 관계는 오래 이어집니다. 자립은 외로움을 없애는 기술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애써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하루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자리를 조정합니다. 하루의 중심에는 리듬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 주변을 조용히 맴돌 뿐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감정을 크게 바꿉니다. 자립한 삶은 고립된 삶과 다릅니다. 고립은 문이 닫힌 상태라면 자립은 문이 열려 있으되 스스로 서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필요하면 문을 열고 괜찮을 때는 혼자 서 있는 선택. 이 선택권이 일본 시니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가볍지만 얕지 않습니다. 기대가 적고 고마움이 많은 관계는 쉽게 닳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움 하나에도 감사가 남습니다. 이 감사가 관계를 다음으로 이어줍니다. 자립은 외로움의 반대말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외로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리를 정해주는 태도. 일본 시니어들의 자립은 그런 조용한 기술처럼 보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이유는 차갑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어내려는 의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남기기 위한 선택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기대라는 감정이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운함과 실망으로 모양을 바꾸는 순간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대를 조금 뒤로 물립니다. 기대지 않음으로써 서운함은 자라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자라지 않으니 미움도 뿌리내릴 자리를 잃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언도 없고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기대의 위치를 조금 옮겨두는 일. 일본 시니어들은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태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은 미안함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부모는 기다림 없이 자기 하루를 지켜냅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이 서로의 짐이 되지 않을 때 관계는 오래 숨을 쉽니다. 그들은 사랑을 조금 멀리서 놓아둡니다. 손에 꼭 쥐지 않고 늘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 다가가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거리감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관계가 더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사랑은 쉽게 소모됩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사랑은 조용히 남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사랑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삶을 완성된 이야기로 인정합니다. 도와주어야만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 또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섭니다. 물러서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이 태도는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자세, 기대하지 않아도 사랑이 남아있는 상태. 이런 노후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마음이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관계가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 선언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대 대신 리듬을 세우고 서운함 대신 고마움을 남기며 미움 대신 거리를 선택하는 삶. 이 선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기대지 않음으로써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오래 남는 이유. 일본 시니어들의 노후는 그 조용한 이유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으셨을까요? 도쿄 아사쿠사의 조용한 골목일 수도 있고
오사카의 작은 식당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 집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기대를 끊어내거나 마음을 단단히 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기대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어떤 무게로 올려져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건네고 싶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분명 사랑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반드시 기대 위에 놓여야만 하는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작은 침묵에도 쉽게 흔들리고 기대가 조금 내려오면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숨을 쉽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선택한 길은 사랑을 덜어내는 길이 아니라 사랑이 닳지 않도록 거리를 조정하는 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늘 밤 전화기를 조금 멀리 두고 자신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곧 외로움이 되지 않고 조용함이 불안이 되지 않는 노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쪽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시간은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올려두고 계신지, 그리고 그 기대를 아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마음의 결은 어떻게 달라질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더 빨리 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루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다음에도 이런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이곳에 잠시 두고 가셔도 괜찮습니다.